안녕하세요. 보상스쿨TV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시작해서 독립손해사정법인과 위탁손해사정법인에서 보상실무를 하였고 지금은 독립손해사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현직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약관상 지급기준은 피해자의 인적손해 유형에 따라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장애보험금 3가지 종목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이 3가지 보험금 중 오늘은 부상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상보험금의 산출 항목은 먼저 적극손해비용,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 손해배상금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이건 경상이든 중상이든 후유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모두 동일한 조건입니다. 그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극손해비용에는 구조수색비와 치료관계비 항목이 있습니다. 구조수색비는 예를 들어 교통사고 침수 현장에서 피해자 수색을 위한 잠수부 일당이나 붕괴 현장에서의 피해자를 찾기 위한 수색비용 등 피해자 군안을 목적으로 소비된 비용을 말합니다. 구조수색비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군안 목적이라면 한도 제한 없이 무한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치료관계비는 입원료, 치료비, 치아보철비가 있습니다. 입원료는 병실료를 말하는데요. 자보수가에서는 기준 병실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적으로 치료 목적상 상급병실 사용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급병실 이용이 일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준병실 TO가 없는 경우에도 상급병실 이용이 가능합니다만 이때는 무제한은 아니고 7일을 한도로 상급병실 비용이 보상됩니다. 7일 한도 기간 이후부터는 본인 부담금으로 바뀌게 되니 이 경우 전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비는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 등 치료 목적의 소요 실비를 말하고요. 무과실 사고가 아닌 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한도 금액 제한 없이 무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치아가 깨지거나 빠진 경우 적용되는 치아 보철비는 가철성 의치 또는 임플란트 모두 1회의 교체 비용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 적극 손해 비용 중 구조수색비는 구조수색 주체에게 직접 지급을 하고 치료 관계비 중 피해자가 지불한 직불치료비를 제외한 치료비는 보험사가 병원으로 지불 보증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두 번째, 위자료입니다. 부상위자료의 청구권자는 피해자 본인입니다. 그리고 위자료의 지급 기준은 자배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진단명별 부상급수를 14개의 급수로 구분을 하고 있고 이 급수별 적용 위자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친 부위가 여러 곳이어서 2개 이상의 진단명이 나오는 경우에는 개별 진단명별로 위자료를 책정하지 않고 보유 진단명 중 가장 높은 급수의 한 등급을 더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5급 부상인 무릎골절과 6급 부상인 팔꿈치 탈구 진단을 받은 경우 4급 위자료 128만원을 인정액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 경상 환자의 대표 진단명인 척추염자나 타박상은 부상급수가 12급 내지 14급에 해당되므로 위자료 15만원만 책정이 되고 있지만 단순 척추염자인 줄 알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팔다리 저림 증상이 심해져서 MRI 촬영을 해보니 디스크나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어 진단명이 추가된 경우에도 부상급수를 9급으로 상향 조정을 하여 25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추간판 탈출증인 경우에는 후유증이 예상되는 병명이므로 혹시라도 저림 증상이나 불편감이 생겼다면 반드시 MRI 정밀검진을 통해 확진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 후유증이 예상되는 디스크인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외에 후유장애 보험금까지 합산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게는 2배, 많을 경우 5배까지 보험금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본 컨텐츠 이후 제작되는 디스크 진단 합의금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급수별 진단명이나 세부 기준이 필요하신 분은 인터넷에 자배법 시행령으로 검색을 하셔도 바로 확인되시고 가입 중인 자동차 보험 약관을 참조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휴업손해 항목입니다. 휴업손해는 부상보험금 지급 기준 중 가장 비중이 큰 보상 항목인데요. 약관상 지급 기준과 소송상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실무상으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관상 지급 기준은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한 경우 피해자의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업손해 인정 기간은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기간 범위 내에서 부상 등급을 감안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기준 소득에 대해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술직 종사자, 일용근로자, 전업주부, 군인, 학생, 미성년자, 외국인까지 포함한 피해자 소득 계산 공식을 다룬 이전 컨텐츠를 참조하여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시 지급 기준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원 기간 중에도 소득 감소가 없는 유급 병가여도 입원 일수에 한해서는 휴업손해를 생활비 공제 없이 100%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 증명이 어려운 유직자나 가사종사자, 무직자, 학생의 경우에도 노임 단가를 100%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소송 기준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휴업손해에 대해 약관과 법원의 지급 기준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준용하고 있는 학설의 차이 때문인데요. 실무상으로는 법원과 약관 기준을 절충을 해서 휴업손해 기간에 대해서는 법원 기준을 적용하여 치료기간이 아닌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휴업손해 대상에 대해서는 법원과 약관 기준을 절충을 하여 가사종사자, 무직자, 학생도 일용임금을 인정을 하되 20세에서 65세에 해당하는 피해자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업손해 인정 금액에 대해서는 약관 기준을 적용을 하여 생활비 15%를 차감한 85%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내용은 이 기준은 실무상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진 않다는 거고요. 즉 보험회사 담당자가 보수적이냐 유연한지 하는 성향이라든지 해당 보상센터의 추산 상황, 피해자의 합의 스킬, 타이밍 등에 따라 통원기간 중에도 휴업손해를 일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병비 항목입니다. 간병비의 지급 대상은 피해자가 부상 등급 1급에서 5급 사이인 경우 미리 정해놓은 급수별 인정 일수로 한도로 간병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상 등급이 1급에서 5급 사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부상자가 7세 미만이고 이 아이의 부모가 동일한 사고로 1에서 5급에 해당되는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아이의 간병료까지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이가 경상이지만 부모가 중상을 입어 자녀 케어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모 본인의 간병비뿐 아니라 자녀의 간병비까지 인정을 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병비의 지급 기준은 1에서 2급은 60일, 3에서 4급은 30일, 5급은 15일 한도 내에서 간병인 사형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입원 일수대로 간병비를 인정하고 있으며 간병료는 하루당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타 손해배상금입니다. 약관상 기재되어 있는 기타 손해배상금 항목은 입원 시에는 한 끼당 4,030원을 식대로 인정을 하고 통원 시에는 실제 통원한 일수에 한하여 1일당 8,000원을 교통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관상 부상보험금 산출 항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항목별로 본인의 인적 피해 내용을 대입을 한다면 어렵지 않게 본인의 합의금 산출이 됩니다만 실무상 처리되는 합의금액과는 큰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보험 약관상의 부상보험금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실무상 인정되는 숨어있는 보상 항목인 향후치료비 때문인데요. 이 향후치료비란 지문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치료비를 치료 종료 전 합의 진행 시 손해액에 추가하는 항목입니다.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주치의 소견서 등 의학적 근거를 통해 주장할 수가 있고요. 나는 100만원 받았는데 나보다 덜 다친 지인은 200만원 받았다더라, 300만원 받았다더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향후치료비 때문입니다. 이 향후치료비의 인정 범위에 따라 보험금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합의 진행 시 꼭 체크를 해야 될 항목입니다. 오늘은 약관상 부상보험금 지급 기준을 알아보고 합의금을 계산해 봤는데요. 사고 내용, 피해자의 소득, 인적 피해 상황 등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합의 금액은 개인별 편차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실무상 합의를 하는 타이밍이나 협상하는 실력에 따라서 합의금이 또 추가로 달라지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불량 관계로 실제 사례를 통해 부상보험금 산정하는 과정은 바로 다음 컨텐츠에서 이어지니 영상 말미 링크를 통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궁금하신 점 상담 신청 양식을 통해 이용해 주시면 내용 확인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